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매주 토요일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반,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피해가 컸죠. 자식처럼 키우던 염소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20년째 염소를 키우던 최정아 씨. 염소는 전 재산이자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불에 염소 7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뿐입니다. 역시 큰 불이 난 대전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인근 요양시설과 병원 15곳에 머물던 900여 명이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칫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비장애인보다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집 바로 뒤까지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한편 온종일 멈추지 않는 연기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응급복구비 1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식목일을 하루 앞둔 화요일, 기다렸던 봄비가 내리면서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봄철 산불 위험은 여전합니다. 올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7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때 이른 고온 현상에 극심한 메마름이 겹친 탓이었는데요. 산림당국은 양간지풍 등으로 역대 대형 산불의 60%가량이 4월에 발생했다며 이번 달 내내 경각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홍성군 등 전국 10개 시군 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다음 4일 화요일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건데요. 문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졌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소비량과 관계없는 강제 매입은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농정 목표는 결국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의결엔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재의결 정족수 충족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권조차 벌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오 5일 수요일 소식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하루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의 엄호 속에 차량 통제를 받으며 맨해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입장에 앞서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는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와는 달리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 식별을 위한 머그샷도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찍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공소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34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대가 지불을 위한 문서 조작도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중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34 false statements made to cover up other crimes. These are felony crimes in New York State, no matter who you are. We cannot and will not normalize serious criminal conduct. Today's unsealing of this indictment shows that the rule of law died in this country. Because while everyone is not above the law, no one's below it either. 다음 심리는 8개월 뒤인 12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을 앞두고도 SNS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This massive election interference at a scale never seen before in our country, beginning with the radical left George Soros-backed prosecutor Alvin Bragg of New York. 기소 인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인근에선 찬반으로 나뉜 시위대가 대치했습니다. 한쪽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기소에 항의하며 이 둘로 쪼개진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6일 목요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입학 취소의 사유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그리고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는 점을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공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이 항소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또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의사면허 취소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돼야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년 전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자신의 SNS에 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수익 활동은 포기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일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관심을 끈 이슈가 있었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인데요.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게 밝혀져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며 학원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음료를 먹은 학생의 부모들은 자식을 마약 사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만 마약 음료를 건넨 이 4명과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 마약 성분이 든지 모르고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4사람의 배후에 마약 음료를 만들고 협박 전화를 한 주범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학원가 주변 집중 예방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의결하겠다, 국민의힘은 그럼 또다시 거부권 제한하겠다, 악순환이 시작됐단 말까지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치만 이어가는 사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겠죠. 여야의 협치하는 모습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